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을 알아볼 텐데요. 이 회사가 사실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장주가 누구냐라고 하면 자주 언급이 되는 종목이 바로 두산로보틱스입니다.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주회사인 두산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연내 상장 예정이 있습니다. 혹시 투자를 염두하시는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참고 자료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개요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2015년 7월 31일에 설립이 되었고요. 상장은 올해 하반기에 코스피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는 여기 사진에 있는 류정문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발행된 주식수는 480여만 주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은 90.91%가 지주회사 두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 9.09%가 프렉시스 캐피탈과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투자를 해서 44만여 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라인업은 크게 세 가지 H 시리즈, 그리고 M 시리즈, A 시리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H 시리즈는 하이파워라고 해서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고 긴 리치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대형 협동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 시리즈는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부터 이제 생산을 했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두산의 핵심적인 노하우와 원천 기술들이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이 마스터피스라는 뜻이 걸작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두산의 협동 로봇 걸작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기술이 이 M 시리즈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시리즈는 이 M 시리즈보다 약 30% 정도 이제 비용을 절감한 제품인데 비교적 단순한 공정에 가벼운 물체를 들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 시장에 적용된 이제 모델입니다. 이 올마이티의 약자로 A를 쓰기도 하지만 어자일이라고 해서 이제 민첩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시리즈는 그 뜻에 걸맞게 여기 앞에 있는 이 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서 뭐 아이스크림을 푼다든지 아니면 치킨을 튀긴다든지 커피를 이동한다든지 할 때 회전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설계된 시리즈가 바로 A 시리즈입니다. 세부 제품 구성을 보면 H 시리즈가 최대 들 수 있는 무게가 가반 하중은 이제 물체를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그 하중 그 무게를 얘기를 하는데요. 25kg까지도 이 협동 로봇 H 시리즈가 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25kg 뭐 로봇이면 당연히 들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경쟁사죠. 얘네들은 25kg을 들 수 있는 협동 로봇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초고요. 가장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협동 로봇이 바로 두산 H 시리즈입니다. 리치도 굉장히 길어요. 이 H2017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반 하중이 20kg이고요. 작업 반경, 그러니까 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팔을 쭉 뻗으면 1.7m까지 이렇게 거리가 닿기 때문에 넓은 반경의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M 시리즈도 이렇게 네 가지 제품 라인업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딱 중간이죠. 가반 하중은 6kg에서 15kg까지 들 수 있고 리치를 보면 얘도 꽤 기네요. 1.7m 그리고 제일 짧은 게 0.9m 정도까지 이제 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했던 A 시리즈 기능이 단순하기 때문에 치킨만 잘 튀기면 되잖아요. 동선만 정밀도 있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A 시리즈가 출시가 됐는데 가격이 30% 정도 저렴하다고 하고요. M 시리즈에 비해서. 그리고 얘도 여러가지 제품 라인업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5kg에서 9kg 정도의 가반 하중을 가지고 있고요. 리치는 앞선 모델에 비해서 좀 짧지만 1.2m까지도 이렇게 긴 리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범용성이 좋은 A 시리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라인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왼쪽이 두산이고요. 여기가 레인보우 제품들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레인보우도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가 있죠. 근데 가장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게 레인보우는 현재까지는 16kg까지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온 모델이. 그리고 긴 리치가 1.3m까지 얘는 대신 10kg밖에 못 들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 H 시리즈 H2017은 20kg을 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작업 반경 리치도 1.7m까지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얘와 얘만 비교를 해봐도 이런 수치가 나타내는 성능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뉴로메카도 협동 로봇이 있죠. 요게 이제 인디 12라고 하는 이제 모델인데 얘는 가반 하중이 12kg, 리치는 조금 더 기네요. 1.8m, 두산이 1.7m였죠.
길이는 긴데 들 수 있는 무게가 12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kg을 든다는 거는 이것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 난이도를 구현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의 H 시리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이 H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고 가장 긴 리치를 갖고 있는 로봇이다.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kg나 드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2분의 1 수준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게가 정말 그 정도 되는지를 찾아봤는데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의 A 시리즈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A 시리즈가 5kg에서 9kg를 들 수 있고요. 리치는 0.5에서 0.9m, 그리고 무게는 21kg에서 31kg라고 합니다. 자, 레인보우 비슷한 사양의 모델을 보면 적재량 5kg 똑같죠? 그리고 무게 22kg. 근데 레인보우랑 비교했을 때는 무게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H 시리즈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리치는 1.5에서 1.7m, 그리고 무게는 20에서 25kg 정도 들 수 있는 가바나중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계의 무게가 77kg에서 79kg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뉴로메카 무겁다고 한 게 55kg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홍보하기로는 2분의 1 중량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만을 봤을 때는 이거를 제가 쓴 게 아니라 두산 그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어떤 모델이 2분의 1 무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무게를 비교를 해보면 이 레인보우도 리치가 16kg을 들 수 있는 이 제품의 무게가 32kg이죠. 그랬을 때 이 무게랑 비교했을 때는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제품군인지는 모르겠어요. 경쟁사 대비 2분의 1 수준의 무게인지는 이 수치만을 봤을 때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좀 입증이 안 됐다 공부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그것을 보고 좀 참고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또 다른 이제 라인업인데요. 니나라고 해서 카메라 로봇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협동 로봇을 통해서 이 로봇팔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공연장에서 이 카메라 로봇 니나가 촬영하는 모습들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카메라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있는 그 카메라 장비로는 이제 곡선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협동 로봇을 쓰게 되면 직선으로 촬영이 가능해서 다양한 어떤 연출 기법이 가능하다. 다양한 어떤 촬영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2022년 CES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할 정도로 이 기술력을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라인업이 커피 머신이죠. 이 무인 카페를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닥터 프레소 라인업이 있습니다. 17종의 다양한 음료를 제공해준다라고 하고요. 취향에 따라 커피 농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최고급 커피 머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이따가 보시고요. 다른 협동 로봇 기업들도 이 카페 머신을 만들었잖아요. 협동 로봇을.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그들과 차별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뚜껑을 이렇게 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협동 로봇은 이 컵 뚜껑을 못 끼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밀 동작도 가능하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도 절감이 되고 빠른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경쟁사 대비 50% 저렴하다 이런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네이버 홈쇼핑에서 제가 검색을 한 건데 이 제품을 쓴다고 합니다. 커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쪽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커피는 다 맛이 비슷비슷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감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버시스 카메오라고 하는 제품, 여기 지금 두산 로보틱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이 똑같죠? 이 제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 2천만 원대인데 이런 지금 커피 머신을 사용을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적용 분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적용 분야는 뭐 공업 현장,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도 쓰이고요. 물류 창고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용 협동 로봇으로도 쓰이겠죠. 그래서 조립, 픽앤플레이스, 그리고 프레스포밍,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머신 텐딩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사출 보조, 검사하는 데도 쓰이고 용접에 쓰이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하고 어떤 박스에 상품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팔레트에 이렇게 쌓는 걸 팔레타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들도 이 두산 로보틱스의 적용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사업에는 치킨 튀기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 아이스크림,
현재 오프라인에도 이런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쪽에도 활용이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니나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이런 방송 촬영에도 활용이 되고요. 전기차 충전도 요즘에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전기차 충전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이제 뭐 타공을 한다든지 구멍을 뚫으려면 이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금만 해도 천장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반복 정밀한 타공 공정에도 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물류 사업 쪽에 좀 특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팔레타이징과 인케이싱. 인케이싱은 말 그대로 박스 안에 제품을 넣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쿠팡 풀필먼트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그 물류 공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자동화를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기계가 피킹도 하고 직접 박스 안에 상품을 넣고 팔레타이징 뿐만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하는 모습들을 보고 심지어 지게차도 무인 지게차가 이렇게 물건을 뜨는 모습들을 우리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목격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쿠팡을 중심으로 물류 창고에 계속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새벽 배송, 뭐 쿠팡뿐만 아니라 SSG, 쓱 배송이라고 하는 그런 새벽 배송 시스템에도 뭐 배추나 무, 당근 이런 야채들도 사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피킹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점점 로봇이 활용이 될 텐데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이 이런데 가장 지금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요거는 박스를 팔레타이징을 하는 솔루션인데요. 이런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것에 대한 영업 안내가 나옵니다. 파부창이 떠서 자신의 회사에 이 팔레타이징 이 솔루션을 제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간단한 견적을 이렇게 의뢰를 하면 두산 로보틱스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소한 공간이지만 이 로봇을 설치할 수 있는 이 공간이 할애가 되면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날라야 되는 이런 박스 팔레타이징 작업들을 로봇이 이렇게 대체해주는. 그리고 이게 좀 제가 보니까요, 시스템에 이 팔레트 사이즈와 높이 그리고 어떻게 쌓을지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게 이 로봇이 똑똑하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쌓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응용하기도 굉장히 좋고 사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런 설정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고 기계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은 이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기계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어려운데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작업자가 어떠한 조작이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센서가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접근을 하면 서행을 해요. 이게 막 이렇게 빨리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속도로 서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가까이 이 정지존까지를 오면 아예 정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두산 로보틱스에서 제공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음식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을 한 상태인데 브라운 바나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협동 로봇들이 다양하게 뭐 춤도 추는 퍼포먼스도 보여주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이런 서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매장은 뭐 제가 본 영상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일하시는 분 사장님이 한 분이 이걸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세대와 함께 말 그대로 협동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라버트 치킨은 사실 뭐 레인보우 유로메카 할 때도 다 지나갔던 기업인데 얘네는 여러 가지 협동 로봇 기업들 제품을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나 봅니다. 처음에는 유로메카를 썼다가 레인보우로 바꿨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지금은 또 두산 로보틱스 걸 쓰고 있더라고요. 미국 식품의약청 인증을 두산 로보틱스도 받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최초로 받았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그 NSF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버트 치킨도 그런 인증을 받은 기계를 쓰고자 했는지 뉴로메카에서 레인보우 그리고 현재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 제품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빕스에도 이런 국수나 우동, 쌀국수를 면을 삶아서 이렇게 빼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무인 카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닥터프레소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PO 추진하는 두산 로보틱스 로봇 대장주 향해 가고 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코스피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심사 신청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건 올해 상반기에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 올해 하반기에 코스피 상장이 될 것 같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정도로 현재 책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이 1조 7천억 원 정도 되죠. 뭐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거보다는 조금 하회를 하겠지만 대략 1조 6천억 원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도 매출이 더 나오고 글로벌 점유율도 높은 두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했을 때 1조 이상의 가치를 매겨도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하는 현재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사고요. 보수적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해도 최소 1조 원이라는 설명이고요. 매출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출액이 150억인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고 매출도 450억 원을 찍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제 기업 밸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미 지역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올해 유럽에도 이제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유럽 그 법인을 통해서 해외 매출을 점점 이제 확대시킬 계획이고 2022년 대비 30% 이상 실적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나름 그래도 현실적인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자인데요. 흑자 전환이 이제 목전에 와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산그룹의 부회장이 박지원 이제 부회장인데 이분이 얼마 전 이제 스페인에서 진행됐던 MWC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현재 두산그룹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말고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뷰 내용이고요. SK텔레콤과 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산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지만 사실 두산의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죠. IT 이쪽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SK텔레콤은 또 반면에 로봇 쪽 관련된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콜라보를 해서 이제 AI 바리스타 로봇을 만든 거죠. 아까 봤던 이제 그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솔루션들을 적용한 AI 바리스타 로봇을 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SKT뿐만이 아니라 이따가 뉴스에도 한번 제가 거론을 할 텐데 다양한 기업들과 서로 협업을 통해서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이 협동 로봇 시장을 중심으로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지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SKT뿐만이 아니라 두산과 LG, KT가 첨단 로봇 연합체를 구성했다라고 해요. 이게 최근 뉴스예요. 23년 2월 21일에 뜬 뉴스인데 로드맵 2.0을 산업부에서 발표를 이제 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게 3월에 곧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로드맵에 나온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보시면 두산, LG, KT 등이 첨단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연합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첨단 로봇 전략 얼라이언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는 유로메카, 로보티즈, 코모텍 같은 로봇 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이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이 현재 규제로 인해서 활용이 되지 못하고 개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필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는 3월 중에 로봇 업계 수요들을 반영을 해서 로봇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산업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올 이 로드맵 2.0 발표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귀추가 모여지는 부분입니다. 차트만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차트가 없죠.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사인 두산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두산을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죠. 두산이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틱스의 수익을 현재는 두산이 다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을 보면 요때 이제 3월 넘어오면서 이 두산 지주사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주가 흐름이 상승 흐름을 견인을 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산은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도 있지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 관련된 이슈도 부각을 받고 있죠. 그 원자력에 대한 이슈도 이렇게 상승 이슈로 작용을 했던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한 3일 정도 지금 음봉을 그리며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10만원대를 깨고 99,300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만 5.25%가 빠졌네요.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뭐 큰 위험의 요소로는 현재까지는 보여지지는 않는데 지금 오늘 나스닥이 CPI 발표 후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기준으로는 수요일인데 수요일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것에 따라서 이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바뀔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하는 모습으로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담을 수 있는 시점이다 아니다까지는 코멘트를 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께서 라이브를 매주 3회 하고 계시니까요. 그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산 로봇 관련된 흐름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52주 최고가가 129,500원이었는데 최근에 그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 상태에 좀 꺾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제 위로 다시 회복이 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기는 모습으로 갈지가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좀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뭐 물적 분할을 할지 어떤 형태로 상장을 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두산 지주사를 우리가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많은 자료를 영상에 녹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대략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정도는 겉핥기로 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럼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건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는 이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고요. 제가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지금 자격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대표님께도 좀 말씀을 드려서 다음 주 영상은 좀 한 주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잘 쉬고 시험도 잘 치러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